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국회 들어온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법사위원회로 가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법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에 관련된, 특히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법률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얼마 전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법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연합회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국회를 찾아가서 민원인으로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법안을 심사하면서 다른 경제단체라든지 다른 또 이익단체들은 어떻게 법안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통과시킬 수 있는 또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논리를 만들고 많은 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득을 하고 또 의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또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많이 설득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또 시스템이고 또 힘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섬찟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영향력만이 모든 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그것도 못하는 경제적 약자, 또 아니면 그것이 정책적 약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법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또 법안을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또 집단도 있을 수 있다는 양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국회에 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회 법률 시스템에서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제가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라는 것이 어떤 한쪽의 집단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감성적인 부분만으로 법안이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가치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법률과 법률의 충돌을 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관례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분들의 합의된 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씩 사실 부족하더라도 합의된 안으로 가야 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도출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합의된 안으로 가야지만이 큰 부작용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사실은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통과 안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유튜브가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시청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업에 바쁘시고 또 이런 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도 잘 모르시고 법률만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용도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 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법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중소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동안 기본법 협동조합과 일반적인 사업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미 사실은 중소기업 범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미 관리가 돼 있었고 사실은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경제 단체로서 사실은 사회적 위상이 있었고 정부와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졌었고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등 조달 시장 참여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거대한 조직인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이 혹시 조달 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신중론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 생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켰고요. 다만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재부의 기본법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조합은 비영리 조합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어떤 경쟁 요소가 사실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제가 중기부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합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중기부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보증사업평가위원 성부 균형 노력입니다.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여성기업 대상 보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에서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심사위원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여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여성 비율이 좀 낮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율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일부러 보증의 심사위원회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창업기업이나 재기업 등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특례 시설입니다. 이거는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내용인데요. 산업재산권 보유 창업기업 협업 지원 사업 수행 중소기업 재해 중소기업 및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를 통해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간주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걸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설비시설을 같이 하는데 자본으로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위탁 생산도 직접 생산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거고 대기업들이 설비도 확충하지 않은 채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이걸 반대했지만 여러 가지 또 숙제는 있습니다. 이게 R&D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요새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이 갈 때 공장 없이 어떤 설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 쪽으로 진출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새로운 모델이 될 때는 이것이 거꾸로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숙제를 저희가 안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동의해 주면은 잘못하면 자본시장이 중소기업까지 종속되는 개념이 있어서 일단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R&D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숙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숙제를 저기 안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못 받는 경우에 개별 기업들이 사실 대기업과 협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경제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납품 조정 신청 시 관련 내용 및 협의 내용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동의해 준 내용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한 내용은 관련 내용 및 협의 내용을 충분히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중간에 건의한 내용인데 추가시킨 내용인데 혹시라도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얘기했었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좀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을 중기부에다가 요구했었던 내용이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좀 지적한 내용은 혹시 같은 내용이라도 중앙회 회원끼리의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납품대금 갖고 그럴 때 중소기업 중앙회가 얼마나 조정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들이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현행 5천만 원이었는데 뭐 5천만 원이니까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냥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복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1억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것도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은 대폭적으로 상향을 과태료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로 올리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좀 특이한 내용이 이 통과 안 되는 내용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내용이 좀 틀립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인데 이거는 협력 이익 공유제를 만들자는 건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성과 공유제랑 좀 내용이 좀 틀린데 기업들의 성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없으면 이제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윤은 좀 나누고 손해는 나누지 않는 게 좀 헌법적 가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추가 비용을 만든다는 부분이고 또 대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자신들한테 협조적인 중소기업한테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상을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입니다. 빈점포 활용 시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귀농정책 아시죠? 귀농정책 가면은 시골로 가면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귀상정책이라고 이른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제 요새는 전통시장들이 빈점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활용하면 정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만 여기다가 그 지역의 그 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의견을 좀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귀농 정책에 버금갈 만한 귀상 정책을 추진하면은 상당히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률 초기니까 앞으로 이제 귀농 정책만큼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법안이에요. 통과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통과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통과 안 되면 이게 많이 폐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통과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건 계류됐다는 겁니다. 통과 안 된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통과 안 됐다는 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에 이번에 코로나 때 재난 상황 시 비가맹점까지 오늘의 상품권을 취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는 오늘의 상품권이 소상공인 전통시장만 활성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건 오늘의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상품권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들의 의견이 있어서 요거는 계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의 복권 추첨제도 영수증을 통한 복권제도를 운영하자는 건데 취지는 상당히 좋다. 전통시장에서 발행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서 추첨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상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얘기인데 전통시장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자는 거였는 내용이었는데 정부도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권 추첨제도 운영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사행성 또 얘기가 나와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계류시키는 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있을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법안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대부분 의원분들도 대부분 동의했던 건데 조금 좀 아쉽게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은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두 가지입니다. 조문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에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신규 창업자의 요청 시 지원 상권 실태 조사 정보 제공 등의 규정 신설 및 유사업종 과밀 시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가능입니다. 대단히 좋은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에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신규 창업자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 희망 지역 내 유사업종 및 업체의 공급이 과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가능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내용도 정부도 동의했고, 교육이수 시 경비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도 너무 좋았고, 세제 감면도 했다는 내용도 다 좋았는데, 지역 상권 실태조사 정보 제공 등 상당히 그것도 내용 좋았는데, 업종의 과밀 업종에 유사업종 및 업체의 공급이 과밀하다고 생각할 때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정부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 빵집이 이미 과포화 상태고 슈퍼마켓이 과포화 상태고, 그런데 지금 뭐 과포화 상태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프랜차이즈의 잘못된 정보로 그래서 어제 망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의무인데, 이거를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것은 불나방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걸 너무 너무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국가가 과밀 업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더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법안인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청년의 해외 창업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조금 미온적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창업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 뭐냐?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 창업을 하면은. 국내에서 창업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국내에 법인이 있고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거. BTS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해외에서 만약에 BTS가 창업을 하고 미국에서 했으면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창업을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세금을 벌어는 거죠. 소위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원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 거죠. 특히 중기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못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인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사실 국내 일자리가 없고 국내에서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창업하면은 어차피 한국의 물건을 쓸 것이고 갖다 팔 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해외에 공장 다 있고,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의 생산기지는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립 생산 라인이 있고요. 법인에 관련된 소재도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가서 정말 유망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번 정부를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법안 소위라고 합니다.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법안은 통과를 해서 전체 회의에 넘겨졌고, 전체 회의를 어느 정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소위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은 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고, 또 거기서 또 일이 많이 걸러져서 두 번째 관문을 또 거기서도 많이 걸러집니다. 또 본회의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전체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15%, 10%밖에 안 됩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확률이 되게 적은데, 일단은 이거는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들은 또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만, 시간의 제약도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하면서 느꼈던 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안의 통과 과정을 좀 이해하시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또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법안에 관련된 심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밀한 내용을 다 또 설명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한 얘기만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진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국회에서 일어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설명 구하면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오픈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폐쇄적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었겠지만, 국회의 본연의 모습은 민생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오롯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 한 가지 회의의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또 그것이 양방향이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비판받을 거 있으면 비판받고, 또 지적받을 거 있으면 지적받고, 또 격려받을 거 있으면 격려받고, 또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되고, 평가받을 거 있으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안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상임위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국회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